어제 에릭 애덤스 후보의 뉴욕시장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캐서린 가시아 후보와 마야 왈리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의 주최로 열린 뉴욕시 지역구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뉴욕주에서 전국 최초로 총기폭력 재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총격 사건이 지난 독립기념 연휴 기간 위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건 이후 뉴욕주 해안가에 위치한 건물들에 대한 안전검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델타 변이의 확산을 우려하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가정 방문 접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또다시 0명을 기록했습니다. 완전 접종을 마친 뉴저지 주민은 50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차차 경기 부양안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온라인 청원 글에 25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서명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어제 뉴욕시장 예비선거 두 번째 결과로 에릭 애덤스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캐서린 가시아 후보와 마야 왈리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감사원장에는 브래드 랜더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뉴욕시 첫 번째 여성 시장을 위해 겨뤘던 가시아 후보와 왈리 후보는 어제 예비선거 패배를 인정하며 애덤스 후보의 축하를 전했습니다. 애덤스 후보의 1%의 근소한 차이로 밀려난 전 보건당국위원 가시아 후보는 지난 40년간 시청을 이끌었던 여성이 없었으며 이번에도 그 벽을 깨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유리천장을 허물 날이 멀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시의원 등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선거 초반 가시아 후보는 빌더블라스 뉴욕시장에 행정 결함을 메꿔주는 관리 능력을 내세우며 후보로서의 입지를 높였습니다. 가시아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에는 뉴욕타임스와 데일리 뉴스의 지지 선언이 큰 역할을 했고 또한 선거 후반 앤드루 양 후보와 펼친 합동 유세로 양 후보 지지자로부터 많은 2순위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사무에 머문 인권 변호사 왈리 후보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선거운동 도중 흑인 여성과의 유대감을 자주 표출했던 왈리 후보는 두 번째 흑인 뉴욕시장으로서 애덤스 후보의 승리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공공안전, 노숙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노력이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후보는 오늘 아침 민주당의 엘리트 대표들로 인해 소외됐던 노동자를 대표할 것을 전했습니다. 한 블루칼러 노동자가 뉴욕시장에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며 구조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뉴욕 시민들을 위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급증한 총기 문제와 관련해 공공보건상 비상사태라며 모든 시와 연방기관을 총동원해 총기 문제에 맞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장 선거 결과에서는 브래드 랜더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랜더 후보는 51.9% 표를 획득하며 48.1% 표를 얻은 코리 존슨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랜더 후보는 감사를 표하며 더욱 공정하고 공평하고 미래에 대비된 뉴욕시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존슨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포기를 선언하며 랜더 후보의 축하를 전했습니다.
랜들 후보는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에서 예비선거 없이 당선된 데비 카레라스 후보와 대적하게 됩니다. 감사원장은 공무원의 연금을 감독하고 시의 주요 계약들을 체결하며 시 기관의 회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그레이스 맹 민주당 하원 의원이 어제 선거 결과 발표로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 시의원들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김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레이스 맹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뉴욕시 선거구 6구의 후보들과 함께 선거 결과에 대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참석한 후보들은 베이사이드 힐즈, 더글라스턴, 리틀넥 등 지역을 포함하는 23선거구의 한인 후보 린다 이, 플러싱, 프레시 메도, 어번데일 등 지역을 포함하는 20선거구의 샌드라 엉, 포레스트 힐 지역을 포함하는 29선거구의 린 슐만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그레이스 맹 의원은 선거 결과에 축하를 전하며 특히 아시안 여성을 대표하는 린다 이의 당선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Sure. Well, we are really excited to have supported these three candidates. Their council districts are the largest ones within my congressional district, and so it was really important for us to support people who were not just politicians, but lifelong public servants, really committed to improving the community and our quality of life. And so I'm really thrilled. They worked so hard. They conveyed their message to the voters. And now we have historical candidates, Linda Lee, who is one of the first Korean Americans to be in the city council. 린다 이 후보는 대면 활동이 제한된 팬데믹 동안 진행된 선거 운동에도 많은 지지를 보내준 한인 유권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선거 독려 운동 등으로 한인 투표율이 증가했다며 11월 본선거까지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I really want to work on from now till November is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Korean community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why they need to vote and also to register. If you're a citizen and if you have not registered to vote, you know, and it doesn't matter which party, as long as people are out there and they're voting,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it's such a unique privilege that we have to be able to elect people to represent our communities, our districts, and so I'm really hoping to keep pushing that agenda forward because I do think the Korean community from here on out, you know, I think we're going to see a lot more people who want to get involved and who want to run, and we need to be able to really support them. You need accessible transportation. If you're a senior that's homebound, you need access to services. If you're an immigrant that can't speak English, you need language access. So I feel like in so many different ways in the district, we need more accessibility for the community members, and so hopefully I'll be able to sort of open those doors more.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권센터와 뉴욕 교사노조 등 다양한 시민단체 위원들이 참석해 후보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했습니다. I think when I looked at our candidates, our endorsed candidates, and the women who won the primary, you know, it's a clear indication of what diversity looks like, of what representation looks like, and what having a voice to represent your community looks like. And I think we need to have more people who, particularly women, who see how community and policy should be run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nd as that relates to education, you know, we do have a strong sector of our workforce who are women. And I think that if they have someone who speaks to the ideas of what education should look like, you know, it only helps for our union to grow, it only helps for our community to grow, and it helps to build those solid relationships that we need going forward. 어제 발표로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가 확실시된 가운데 11월 본선거까지 후보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주에서 전국 최초로 총기폭력 재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어제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전역에서 총기폭력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총기 폭력은 하나의 전염병에서 다른 전염병으로 이동한 상황이라면서 총기 폭력을 또 하나의 전염병에 비유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감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총기 폭력을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같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휴 뉴욕시의 26명을 포함한 주 전역에서 최소 51명이 총격 사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올해 6월 초까지 뉴욕시에서만 최소 687명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으며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뉴욕주는 주 보건국에 총기폭력 예방국을 신설하고 총기폭력 예방 코디네이터를 임명해 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통합해 총기폭력에 대처합니다. 이와 함께 총 1억 8,7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총기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격 사건이 집중 발생하는 핫스팟을 식별해 집중 관리하며 주 경찰 당국 내 총기 밀매 단속 부서를 신설해 불법 총기 거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쿠오모 주지사는 총격 부상 또는 사망 사건에 대한 민사 재판에서 총기 제조사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기존 법안의 종지부를 찍고 제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로 뉴욕주 해안가에 위치한 아파트들에 대한 안전 검사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매년 건물 점검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 해안가의 공기는 소금기가 많고 부식성이 있으며 많은 바람과 열기가 건물을 스친다는 점에서 사고가 일어난 마이애미 기후와 비슷하다는 분석입니다. 롱비치 시청에는 주민들의 민원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민 엘리자베스 카날은 플로리다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두 곳 모두 습도가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 점검이 수리 전이나 사고가 일어난 후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리상담가 조던 러즈는 건물 공학적 측면에서 끔찍한 것들을 그것도 우연히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롱비치시 의원들은 소방시설과 엘리베이터와 같이 구조물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드 카민스키 주 상원의원은 롱비치 건물의 실제 상태에 대해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다며 주 건축법규위원회에 고령 건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롱비치 건물 위원회장 스캇 케민스는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무너지며 구조철물이 부식했고 안에 구멍이 있다며 이는 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점검 빈도와 점검 대상 건물의 연수 등 구체적 사항은 전문가의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고유 건축법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년마다 전면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타운의 각 가정을 방문해 백신을 주사하는 이동식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새로운 백신 접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까지 달성 목표로 내세운 미국인 1억 6천만 명 완전 접종이 오는 주말께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접종자 사이에 델타 변이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미 전국 50개 주에서 모두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델타 변이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람들 대부분이 미접종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발 지금 당장 접종하라. 접종은 효과적이고 무료라고 강조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성인의 55%가 완전한 접종을 마쳤고 67%가 최소 1회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소속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86%가 예방접종을 최소 한 번 이상 받았습니다. 반면 공화당원들의 접종률은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10% 이상 증가한 10개 주 가운데 8개 주의 주지사가 공화당이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인종별로도 차이가 큽니다. CNN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백인의 코로나19 감염 건수는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지만 백신 접종률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히스패닉 감염 건수는 전체의 29%였지만 접종률은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흑인도 감염 건수는 전체의 11% 이상이지만 백신 접종률은 9%에 불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여름 동안 백신 접종 확대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타운 집집마다 말 그대로 노크를 하고 방문해 접종을 독려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 4만 2천여 곳의 약국도 접종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근을 높이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에 더 많은 백신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능하면 직장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여름 축제와 스포츠 경기, 교회 등지에서 접종할 수 있게 이동식 클리닉을 대거 활용키로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또다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 전역 코로나19 관련 누적 입원 환자 수는 4일 연속 300명 이하를 밑돌았고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인구는 50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이 어제 기준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또다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주 전역 병원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온 지 2주 만입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매일 새로 확진된 주 전역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숫자와 발표 하루 전날 밤 기준 주 전역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자 발생 관련 보고를 취합해 코로나 사망자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신규 사망 건수는 정보 취합 당일에만 발생한 것이 아닌 며칠 전 또는 수개월 전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맹점이 있는 데 따라 이번 사망자 제로 기록은 팬데믹 발생 이후 처음이자 공식적으로 16개월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주 당국의 설명입니다. 어제 뉴저지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는 145건으로 집계됐고 코로나 관련 누적 입원 환자 수는 4일 연속 300명 이하를 밑돌고 있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에서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인구는 50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차 접종만 받은 인구까지 합하면 550만 명이 넘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5로 전날 0.97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4차 경기 부양안에 대한 필요성이 민주당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전 국민에게 월 2,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며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가 2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데이케어 비용 지원,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 자녀 양육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할 당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팬데믹 종료 시점까지 4차 경기 부양안 차원으로 전 국민에게 매달 2,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4차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당내 진보 인사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미시간 대학이 경기 부양책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추가 부양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차 경기 부양안으로 현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식료품 수요가 늘고 가구별 재정 불안정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차 경기 부양안 실시 이후에도 세대주의 약 40% 이상의 소득이 감소했고 성인 주민의 9%가 식료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미 전체 세입자 중 약 15%에 해당하는 1,000만 명 이상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고 수백만 명의 주택 소유주들 역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와 같은 수치를 근거로 추가 현금 지급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 change.org에서는 월 2,000달러 현금 지급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청원에 25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곧 4차 경기 부양안이 실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지만 추가 구치안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안을 영구화하는 것과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오는 9월 첫 주에 만료될 예정인 특별 연방 실업수당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3차 현금 지급에 총 3,900억 달러가량이 지출됐고 현금을 받은 가구의 52%가 연수입 5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플로리다주 서브사이드 아파트 붕괴 참사 희생자가 46명으로 늘었습니다. 붕괴 사고 14일째인 오늘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수색 구조대가 잔해에서 19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46명 중 현재까지 32명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실종자 수는 100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붕괴 참사 발생 이후 희생자에 대한 첫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커스, 애나, 구아라 부부와 그의 딸 루시아, 엠마 가족입니다. 서브사이드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아파트는 지난달 24일 새벽 무너졌습니다. 건물에 중어 결함이 있다는 2018년 안전진단 보고서가 있었지만 정확한 붕괴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철을 맞아 이민사회를 노리는 사기 유형을 설명하고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TC의 토드 코소 디렉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악용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치료약을 판매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매년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사기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사기의 유형은 집수리를 가장한 사기로 가스, 수도, 전기 등 유명 회사의 제복을 입고 집수리를 원하느냐는 질문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수리비를 현금으로 챙긴 뒤 달아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방, 주정부에서 시행 중인 렌트비, 모기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과 비트코인, 투자 사기, 명의 도용 사기 등도 이민사회에서 쉽게 일어나는 사기 유형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은 즉시 FTC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 하원과 주 상원을 나란히 통과한 뒤 송부된 뉴저지 경제 재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7년 동안에 걸쳐 1년에 평균 20억 달러씩 총 140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융자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낙후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유치를 위해 시행하던 법인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규정을 고쳐 적극적인 기업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를 창립하거나 신규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운송, 방위산업, 에너지, 물류, 생명공학, 의료, 금융산업 등입니다. 또 소기업들의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하던 메인스트리트 복구 금융 프로그램도 예전에는 1년 총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인 소기업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15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박병찬 회장을 비롯한 식당 업주 대표단은 크리스정 시장과 만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팰리세이즈 파크 거리 축제와 레스토랑 위크 개최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회장과 업주 대표들은 그동안 거리 축제에 식당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시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부탁하고 외국인에게도 사랑받을 특화된 메뉴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은 특히 지역 내 30여 개 식당 업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게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포틀리 등 인근 타운에서 음식 문화 페스티벌과 레스토랑 위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기에 더 늦기 전에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도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 시정부와 상공회의소는 레스토랑 위크 개최와 거리 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